그 109페이지의 그 타이틀은 가격이론인데 밑에 가치와 가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의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가치란 나오죠. 장래에 산출될 걸로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의 다섯 번째 줄에 가격이란 시장에서 지불된 값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의미가 좀 다르지 않아요? 잘 구별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치와 가격은 바로 밑에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괴리된다. 장기적으로 일치된다. 와 닿으세요? 와닿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2번 내용이 이제 시험의 역사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데 특히 20회 이후에 그 가치하고 가격과 연결되는 주제가 정답 체크까지 포함하면은 한 4번 나온 것 같아요. 20회 이후에. 그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이런 말 돼 있어요. 관계가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된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2번에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가게 되고 가격은 가치 화폐적 표현이래요. 정확하게 와닿죠? 해석이 되죠.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대요. 완벽하죠? 3번에 그래서 가치는 주관 추상지인데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에 대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래요. 이해되시죠? 예, 이 정도야 뭐. 동그라미 4번 가격 가치는 단기적 일치되지 않으서 그러나 장기는 가격의 가치를 회귀되면서 가격은 가치를 회귀되면서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게 된다. 결국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 균형점이다. 완벽하죠? 그리고 5번에 보니까 가격 시장에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 이제 과거값이지만 가치는 이제 장래 기대편의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기 때문에 현재 값이다. 정확하죠? 동그라미 6번. 그리고 이제 가격은 그 하나밖에 없는데 가치는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정확하게 돼 있잖아.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학문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구별되는 입장에서 잠깐 논한 겁니다. 아까 감정평가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가치 판정, 가격 표시.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본질은 어느 게 본질이라 그랬어요? 가치 판정하는 본질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주제가 3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에서 그 먼저 2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구분하는 이제 실익은 우선 부동산이 수명이 길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수명이 긴 물건을 이제 우리가 구매하기로 결정할 때는 장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등기 치려면은 상대방을 장래를 고려하죠. 그 등기 치는 상대방은 보통 장래를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나이트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장래를 고려해요?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받은 거를 우리 댄스 배틀에서 풉시다 해가지고 당신은 이제 평택 짱, 저는 장충동 짱 해가지고 한번 배틀 그런 걸로 풀고 그 다음 날만 또 못 알아보죠. 처음 봤는데요. 또 한번 배틀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명이 긴 물건은 2가지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책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그 정리하시면 되냐면은 가격이라는 거를 영어로 프라이스라 그러고요. 뭐 가치를 이제 밸류다라고 했을 때 2가지를 구분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학은 구분합니다. 먼저 개념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치랑 구별되는 가격이란 논리를 논할 때는 그 수요자, 공급자,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대상 물건이 있죠. 대상 물건을 실제로 거래된 금액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 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매수자 사이에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실제로 교환한 금액 이게 다 시험에 나온 지문이야. 다 같은 말이죠 지금. 같은 말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진 방법이 없어요. 다 그냥 문구 나온 걸 전부 다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라는 거죠. 서로 교환한 금액. 그럼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가치라는 것은 가격과 구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수명이 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수명이 긴 물건을 평가할 때는 항상 장래를 고려해요. 장래에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한테 그 물건 취득한 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죠. 그 이익은 오랜 시간 동안 가져다 주잖아. 근데 그 장래에 가져다 줄 걸로 기대되는 다 생략하고 장래 이익을 평가하는 그 시점 있죠. 평가하는 그 시점에서 물건이 미래에 가져다 줄 거를 그럼 어때? 현재 시점 땡겨보는 거야. 현재 가치.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그 가격과 가치의 개념적인 측면을 이제 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면은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그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라고 표현했어요. 요거는 그럼 요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얘는 과거의 의미일까, 현재 의미일까, 미래 의미일까? 실제로 거래된 금액, 실제로 교환한 금액. 그쵸. 떠난 애인. 과거의 애인이야? 지금 현재 애인이야? 옛날에 사귀었던 애인. 그러면은 옛날 애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금액, 실제로 교환한 금액. 요건 요 문구를 하다 보니까 가격은 무슨 값이다? 아까 책에 나온 것처럼 과거의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벌어진 사건이야. 그럼 벌어진 사건은 기준 시점 판단했을 때 어떤 물건을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시점에서 그 과거를 확인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야. 확인하죠. 그럼 실제로 물건을 거래할 때 금액은 하나의 금액으로 거래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거래해요? 그러면 하나의 금액이 거래됐잖아. 계약서에 보면 거래 그 가격이 얼마다고 명시돼 있죠.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의 값만 갖는다라는 아까 책에 있던 거지. 여기 지금 어디 설명되어 있냐면은 동그라미 110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그 가격은 과거값. 그리고 가치는 뭐다? 현재값. 이렇게 설명이 되고 동그라미 6번에 보면은 그래서 가격은 뭐죠? 하나. 그리고 가치는 여러 개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의 내렸어.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라 그랬죠. 그럼 가치는 과거값, 현재값, 미래값. 아니 여기 현재 가치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쉬워. 현재 값이지. 기준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발생된 미래 이익을 현재 시점으로 기준점으로 당겨보는 거죠. 현재 값이다라는 현재 가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가치는 기준 시점에서 종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왜냐? 가격은 이 벌어진 사건이니까 과거에 어떻게 거래된지를 금액을 확인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예측이잖아. 그럼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은 요거를 할인해야 돼. 근데 할인율이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서 또는 주체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양한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미래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현재 값이 다양한 값이 나온 이유가 할인율이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1억이라 하더라도 할인율을 10%로 할인하냐 20%냐 5% 하냐에 따라서 현재값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 현재값 장래 현재가 땡기는 과정 중에 이걸 뭐다? 가치는 무수히 많다는 거야. 가격은 하나, 가치는 무수히 많다. 이 무수히 많다는 요거를 우리는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따로 공부하시게 될 거야. 이거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 요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책이 없으니까 설명 안 하고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고 가치는 장래의 현재 가치다. 아까 책에 개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개념 하다 보면은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벌어진 사건이니까 가격은 하나밖에 없고 가치는 미래 현재가 땡기는 과정 중에 할인해야 되니까 할인율에 이제 다양한 값이 나올 수가 있어서 가치도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돼. 이게 와 닿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경우도 많잖아. 갑돌이가 이제 을순이가 갑돌이를 사귀고 있고 이제 사귀다가 등기치는 최종적인 단계로 친구들한테 쭉 소개했죠. 그 친구들 그러고 이제 좀 소개한 다음에 품평이 한 거잖아. 전시해주고 그래서 당신 가봐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어떠니 물어보죠. 그럼 어때? 다 다르지.
다 평가하는 품평할 때 친구들마다 멘트가 다 달라요. 이렇게. 그 평가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다 다양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의견 조율해 가지고 울순위가 최종 판단하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시험의 역사인데, 아까 전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제가 그 흐름을 1번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동그라미 이제 4번까지 내용을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온 거 한번 쭉 적어 볼게요.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문구로 핵심적인 단어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뭐냐면은 아까 가치를 판정하여 가격을 표시하는 작업이라 그랬죠. 어느 게 본질이야? 가치 판정이 본질이야. 그러면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야. 거기 이거 제대로 돼 있죠. 거기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고 가격은 가치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의 기초, 가격의 본질은 뭐죠? 가치가 되는 거야.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다.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돼요. 다만 가치가 추상적 개념이잖아. 추상적 개념으로 이제 추상적 개념을 가격으로 표시하려면 뭘로 표시한다? 화폐 단위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가치가 화폐 단위로 나타나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에 의해서 세 번째 논리가 뭐냐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맞죠.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지금 다 맞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은 동그라미 4번.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도 상승한다. 요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치가 화폐에 나타나는 게 가격이므로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재미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가치도 상승한다. 요건요. 뭔 얘기예요? 요거는 X야. 요건 X.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은 상승을 해. 그러나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려요. 그래서 두 가지 관계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하고 가치 있죠. 얘네들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가 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가격하고 가치가 일치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야. 일치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럼 불일치가 일치되는 과정이 있겠지. 이때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면서 일치될까? 가치가 가격을 지향하면서 일치될까? 요거 문구 시험에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죠. 가격이 가치를 지향해요? 가치가 가격을 지향해요? 뭐라고요? 가치가 지금 제가 이것만 쓰지 않았어요? 지금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게 되면서 두 가지는 일치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 책에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 요 문구는 동그라미 이제 어디 나오면은 동그라미 4번에 그 첫 번째 가격 단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로 회귀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건 두 가지 일치가 된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다. 가치라는 것이 화폐에 나타나는 게 가격이므로 가격은 가치 화폐적 편이다. 이야.
화폐 가치가 상승, 가격은 하락한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빠트. 그러나 가격이 상승하듯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두 가지는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게 되면서 와 어때요? 해석이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뭔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지문이고 20회 위에도 나와 있어요. 20회로 황당하게 나와 있죠. 이 문구가 나왔고 정답으로는 단기가 일치되고 장기가 불일치를 거꾸로 냈었어요. 그 답은 금방 찾게 해주긴 했지만은 뭐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이니까 이거 무조건 이해하지 암기하지 마시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원래 주식 투자론에도 이 논리가 나와요. 그 주식 투자론은 그 전문가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주식을 투자할 때 가격 보고 투자하지 말고 가치 보고 투자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지금 주가 지수가 있죠. 그 주가 지수가 이제 주식시장이 변동에 따라 쫓아가서 투자하지 말고 주가 지수 올라갔다 이면 그 이미 과거의 의미야. 올라간 걸 보고 추정하지 말고 그 기업의 뭐죠? 본질인 장래의 가치를 보고 판정하라. 말은 쉬워요. 근데 아유 이 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거를 부동산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나중에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치야. 근데 가치가 추상적이고 주관적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가격이 뭘로? 추상의 상대적인 말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주관의 반대말이 뭐다? 객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가격 있죠. 가격의 본질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치가 추상적 주관적이다 보니까 가치 자체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사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시장에서 해석이 다 다른 중구난방을 해석하니까 요거를 주관적인 거를 객관화시키고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자. 구체적인 실체를 보려면 시장에서 판단하게 만들어 주길 방법은 화폐 단위를 표시한 거야. 그래서 추상적인 주관적인 가치가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 뭐다? 이게 가격이야. 그래서 가격은 가격 뿌리에는 가치가 있지만 가격은 이 가치의 뭐다? 화폐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내용으로 여기 두 가지 한 것이고 화폐 가치가 상승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 아래하고 결과는 반대죠. 요거랑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리고 다른 거 일정한 가정하에 요거 설명한 것이고 그럼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도 어떻다? 상승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면은 표현이 바뀌는 거야. 본질이 가치라는 것이 상승하면은 결국 시장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뭐도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성립인데 근데 주의사항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격이잖아. 근데 가격이 상승했다. 가치가 높아지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또 일시적인 수요 감소로 시장 가격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는데 일시적인 수요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본질을 찾아가 안 찾아가? 본질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본질을 찾아가게 되면서 장기는 일치하게 되는데 이게 뭘로?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게 되면서 운동선수들도 일시적으로 몸값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치는 별 볼 일 없는데 일시적인 몸값 상승으로 인해서 뭐죠? 수요 증가에 의해서 몸값이 상승한 경우가 있어. 근데 시간 지나면은 본인의 실력을 찾아가죠. 우리나라 이제 운동선수들이 야구선수들 메이저리그 많이 진출했잖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진출했지만 결국 시간 지났더니 대부분의 선수들은 본인 가치를 찾아왔죠. 그래서 다시 국내로 유턴하고 그러잖아요. 등등등등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말을 그대로 보시면 돼. 근데 이제 그 주식 투자론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한번 참고하세요. 그냥 나온 기초니까 이게 가치 추계선이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게 주가 지수야. 이게 가격선이야. 그럼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 대한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번 영역은 보면은 이게 가격선이가 가치선이야. 가격이 높아요? 가치가 높아요?
가격이 높지. 가격이 가치보다 높아. 그럼 가치는 본질이 이만큼인데 일시적인 뭔가 이유에서 이게 높아진 거죠. 그럼 이때 가격이 무슨 가격이라 그를 거품 가격이라 그런다. 거품은 그 장래되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꺼질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거품이 잔뜩 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거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물건의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졌다.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점점 감소하겠지. 감소하면 가격은 점점 어떻게 된다? 하락하겠지. 하락하면서 어디까지? 가격하고 가치가 일치되는 선까지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2번 영역은 뭐가 높아? 가격보다 가치가 더 높죠. 그러면 가치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됐잖아. 이때 가격을 저평가됐다라고 합니다. 저평가된 물건은 앞으로 뭐죠? 가격이 상승에 대한 예상에 들어가죠.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해진 가격이 어떻다? 상승할 가능성이 점점 상승하겠죠. 어디까지? 일치되는 선까지.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시험 문제 내지 않지만은 두 가지가 일치적으로 지금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 단기적으로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일치되는 경향이 있더라. 평가사들은 수급에 따라 요동치는 이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의 장기적인 균형점을 보라는 거야. 장기적인 균형점이 이제 가치가 되고 이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 시점 있죠. 그 기준 시점 화폐 단위를 붙여가지고 시장에 내보는 것이 이거보다 감정평가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평가사가 평가하는 감정평가 금액은 객관성을 인정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인정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그 가치를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란 말을 쓰게 됩니다. 객관적 가치로 나중에 찬찬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동치는 상황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등장하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 가면은 예를 드는데 저하고 집에 계신 그분을 비교하면은 저는 가격일까 가치일까? 저는 가격이고 그분이 가치야. 그래서 그분이 가는 길에 저는 카트 끌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가는 길에 제가 간다. 같이 가는 길에 가격도 같이 간다. 이런 논리지. 그래서 저는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괴리되는 순간이 있다 없다? 괴리되는 순간이 어디서 괴리된다고 그랬어요? 시식 코너에서. 잠깐 멈추잖아 제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일치되죠. 어디서? 계산대에서. 막 소리 지르면 뭐라 그러죠? 그럼 막 이거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막 내리고 다시 싸. 그럼 다시 막 쌓고 사기 싫어. 그래서 사기 싫고 카트 갖다 놔. 그래서 카트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 가면은 그 남편과 집에 계신 분 간의 그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인다. 그걸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별건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좀 세부적인 과정은 하지 않고 이렇게 언급하죠. 다시 가격이 주는 가치가 있고 가치가 화폐 나타내는 가격이므로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하면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는 단기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어떻게? 가격 가치를 지향하면서. The end. 라고 해서 이 가치와 가격 간의 드라마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첨가할 것이 이제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있어요. 가치가 종류가 많다는 거죠.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은 규칙에도 이제 가치를 많이 다양하게 구할 수 있지만 원칙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라는 걸 구하라 원칙 정해놓고 시장 가치 정의가 나오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법에 정할 필요 없어. 실무에 맡기는 거야. 알아서 이제 평가하라라는 거. 그래서 법률상 원칙만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 주제에 해당되는 건데 20회 이후에 출제원이 좀 애착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회차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연습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감각적으로 풀 수 있게 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중간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111페이지에 보면은 그 가치 형성 요인하고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말이 있죠. 발생 요인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건 뭐 그냥 뭐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죠.
이렇게 지운다. 먼저 용어만 아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원래는 이것도 경제적으로는 가치를 구하고 결국 가격으로 나타내려면은 수요 공급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마찬가지야.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평가사들은 그걸 좀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거죠. 가치 발생률이라는 게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요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발생하려면은 여기 발생 요인이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고 이 요인 간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더라. 가치가 발생하면 이거를 뭘로 결국 나타나는 거야?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이다 보니까 종류가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아시면 돼. 거기 보면은 한 줄로 쭉 돼 있죠. 효용성이 있어. 효용성 또는 유용성이다 그러기도 하는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물건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야. 구매 욕구, 욕망. 효용이 없는 물건은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춰야 되고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성을 갖춰야지 구매할 욕망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수요 공급 원리로 따지면 수요적인 측면이니까 공급적인 측면이니까. 구매할 욕망이니까 수요적인 측면이겠지. 우리가 경제론에서 수요가 유효수요라 그랬죠. 유효수는 뭐하고 뭐를 갖춘 수요야? 구매 의사하고 이거를 수련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죠. 이거 평가론에서는 그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구매 의사가 뭐다? 구매할 욕망 효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상대적 희소성이야. 희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근데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희소성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상대적 희소성은 뭐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부족한 거 있죠? 부족한 현상은 우리가 상대적 희소성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려면 물건이 좀 희소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좀 귀해야 된다는 뜻이 있죠. 이건 공급 측면이야, 수요적인 측면이야. 희소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측면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효수요야. 유효수는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뭘 갖춘 거? 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가 된다는 거야. 소비자들이 구매 능력 범위 내에서 물건이 결국 가치가 발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논리를 이제 디테일하게 나눈 겁니다. 요거는 경제론에서 효용과 유효수요는 경제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수요적인 측면이고 희소성은 공급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요 세 가지는 경제적인 요소야.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보통 들어. 효상유라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세 가지가 가치 발생 요인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시험은 몇 지선다요? 5지선다야. 그럼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 그런데 지금 효상유 세 가지만 있죠. 그럼 5지선다 되니까 발생 요인 몇 가지가 있어야 돼? 네 가지가 있어야지 하나를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도 인정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일부 학자가 인정되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 시험에도 그게 나왔어. 일부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번째가 이전성이야. 이전성은 이제 이게 경제적인 요소인데 얘는 법적인 요소야. 법적으로 양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법적으로 양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어야지 가치가 발생하더라라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 그런다? 효상유이. 이게 뭐라고요?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종류만이라도 알아두시 바랍니다. 가치 발생 요인인데 이론상으로 만약에 네 가지를 제시해 준다. 또는 세 가지를 제시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존재해야 돼.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잖아요. 가치가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상호 결합해서 가치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뭘로 표시해요? 가격으로 표시하지. 뭘 붙여서? 화폐 단위로 붙여서. 이것이 뭐죠? 감정평가 금액이다. 라고 이제 절차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데 제 친구한테 이런 예를 들어요. 친구 평가사한테 나이트 예를 들죠. 나이트. 처음에는 나이트 갔는데 남자가 저 혼자라 그랬죠. 근데 소위급 되는 분이 거기에 소위급 되는 분이 100명이 앉아 계셔. 그럼 부킹 가격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얼마 받으면 되겠니? 라고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친구는 뭐라고 답장이 올까요? 알아서 공식적인 보고서가 있어야지. 제 감정평가 부킹가 보고서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저 얼마짜리입니다. 그럼 친구는 뭐라 그럴까요? 평가를 거절합니다. 거절해. 왜냐면 근데 이제 이상한 게 저는 혼자잖아. 희소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몸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구매 능력 여기 계신 분 다 구매 능력을 갖췄어. 저는 이제 희소성이 있고 유효수요, 구매력을 다 갖춘 거야. 근데 친구야 다 있는데 왜 안 되니? 거기 있는 분이 너에 대해서 구매할 욕망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는 거야? 효용이 없는 거죠. 효용이. 누가 거기서 너를 구매하겠냐? 구매할 욕망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다? 결과적으로 이제 요거가 없어가지고 가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이 아니다. 빨리 뛰쳐나와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정우성이 갔어. 감정평가를 의뢰했어. 그 평가, 그 보고서가 날라오죠. 이런 등등. 어떤 사람이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의뢰 왔어요. 평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평가 물건을 제시해 줬어. 가방에 뭐 갖고 왔네. 가방 갖고 왔는데 그 가방에 딱 열어보니까 백색 가루가 있어. 마약을 감정평가 의뢰한 거야. 평가사한테 물어보면 마약을 감정평가 왜 했어요? 했더니 이게 이제 시장 가치가 맞지 않아서 내가 이제 특별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조건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평가사는 어떻게 할까? 거절하는 거. 왜 거절해? 그렇죠. 효용이 있어 없어 얘는? 효용이 있지. 구매하고자 욕망이 막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희소해, 풍부해? 희소하지. 그러니까 희소성도 있죠. 구매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세 가지가 다 존재해, 마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평가사는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나라는 이거 법적으로 거래할 수가 없어. 양도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거는 감정평가를 하면은 안 된다. 신고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뭐 몇 가지 뭐 사례가 들기보다는 우리는 가치 발생률이라는 게 있더라. 효상유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얘네들이 상호 결합을 해서 모두 다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보신 다음에 그러면 가치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얘는 결합해서 가치가 나왔지만은 가치가 이제 항상 변해. 가치가 변하면은 모두 변해. 가격도 변하잖아요. 근데 가치가 변하려면은 발생 요인 얘네들이 변해야 돼. 근데 얘네들 수요무 자체다 보니까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겠어 없겠어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겠지. 영향을 주는 요소를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이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 법의 개념이 명시가 돼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에 가치 영향을 미치는 뭐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논하도록 하고, 이 자체적인 흐름상에서는 형성 요인은 어디에 미치는 요소라고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는 정도를 보시면 돼. 여기도 요인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 우리나라 법률에는 형성 요인을 뭘로 제시하고 있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일반적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 무슨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일찍해.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영향 미치는 요소고, 일반 요인이 그 지역에 미치는 정도가 다 달라. 그래서 일반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간 건 지역 요인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개개 부동산마다 영향 미치는 정도가 다 달라. 그게 뭐다? 개별 요인이야. 일찍해라 그럽니다. 일찍해. 그러니까 발생 요인은 뭐라고요? 효상유이. 형성 요인은 뭐라고요? 일찍해. 그 형성 요인은 어디 미치는 거? 발생 요인에 영향 미치는 거. 끝. 이렇게 등등등 종류만 아시면 돼.
일지계를 발생률 하면 안 되고 효상률을 형성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결국 형성률이 계속 변해. 얘가 변하면은 결국 뭐가 변한다? 발생률이 변해. 발생률이 변하면 뭐가 변해? 가치가 변해. 가치가 변하면 뭐가 변해? 가격이 변해. 가격이 변하면 뭐도 변해? 임대료도 변해.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가격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겠죠. 평가사들한테 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해서 결국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친구랑 지나가시다가 저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지금 2억으로 올라갔다? 가치 형성이 변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돼. 그럼 친구가 멀어지기 시작해. 이런 논리. 그럼 평가사들은 이제 요것이 체계까지 설명된 것이고, 여기까지 잠깐 문제 풀어볼게. 여기까지. 3번. 3번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특정 부동산의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 가치는 효용에 중점 두고 장래 기대비 현재가 환원한 값. OX. 5죠. 그렇죠.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가격이고 장래 고려한 금액이 가치였잖아. 이건 맞지? 오래됐고 이거 한지. 4번 가격은 현재가, 가치는 미래값. 가격은 과거값이라 그랬죠. 가치는 현재값이라 그랬잖아. 이것도 너무 오래됐어 한지가. 틀렸죠. 3번 현재값은 과거값으로 해야 되고 미래값은 현재값으로 해야 됩니다. X가 되고요. 5번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것은 X 뭐가 틀렸어?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 부분이 틀렸고요. X고 6번에 이전성, 희소성, 유효성, 효율성, 가치 발생 요인에 해당한대. 여기 실제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는 X에 뭐가 틀렸어? 효율성이 아니죠. 효율성이 아니라 효용성이야. 효용성. 이거는 실제 시험에 나온 이유가 있겠지. 그 이제 효상, 유, 이 이렇게 했는데 앞자만 암기함가. 내용은 모르고 앞자를 암기한 분을 타겟팅을 해서 뭘 나왔냐? 효율성이 나왔어요. 치사한 것이 아니고 용어가 저를 욕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효율하고 효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효율은 투자론상의 수익률로 측정되어지는 가치야. 그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수익이 나왔다라고 몇 퍼센트 수익률로 측정되는 효율성이고, 효용이란 말은 만족감을 말해요. 구매하고자 만족감, 욕망을 말해요. 욕망.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그냥 효상유의만 암기한 거야. 효상유의 일지계 막 암기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그냥 효상유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틀린 분이 계시지. 출제는 잘 낸 문제다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XX. 효율이 아니라 효용. 아마 기출문제 이거 보실 거야.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 결국 평가사들은 형성률이 변하면은 가격이 변하는 거를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떤 물건이 의뢰받으면은 결국 그 의뢰받은 물건의 가치를 주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 형성 요인에 대한 작업을 분석을 해야 돼. 형성 요인이 평가 물건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석해야 돼. 근데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변했다. 인플레이션이 변한 것이 지역마다 미치는 게 다르잖아. 결과적으로 일반 요인이 지역의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게 여기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이거를 지역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역 분석 작업을 했다는 것은 벌써 뭐죠? 일반 요인이 지역에 미친 지역 요인을 분석을 했다는 뜻이야. 근데 그 일반 요인이 개개 부동산마다 미치는 정도가 또 같아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개개 부동산 미치는 영수가 다르다면 평가사는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무슨 작업 들어간다? 개별 분석 작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논리다?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이다.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이다.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적어드렸죠?
이게 첫 번째 적어드린 감정평가의 큰 주제, 큰 7개 주제 중에 첫 번째 지역 개별 분석이 되는 거야. 근데 책은 지역 개별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뭐 설명이 안 돼 있죠. 지역 분석 뭐라, 개별 분석 뭐라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약간만, 그래서 이제 책보다는 조금 더 하되 뭐 자세하게는 안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효상유의 일찍에. 그럼 효상유의가 뭐라고요? 아니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효상유의가 뭐라고요? 발생요인이야. 형성요인 하면 안 돼. 발효 효상유의. 형성요인은 형일 일찍에. 이게 법률상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셔야 됩니다. 효상유의 일찍에. 어쨌든 이제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에피소드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수업 쉬는 시간에 쫓아오셔서 제가 효상입니다. 딱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제 이름이 박효상이에요. 이래 해가지고 안 잊어버리겠네요. 막 이렇게 하셨어요. 효상유의. 그럼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될까? 개별 분석을 먼저 해야 될까? 지역 분석 먼저 해. 논리적으로 당연히 지역 분석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공부하시는 제 전략은 지역 분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개별 분석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지역 분석 개별 마지막 칸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내용이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 다음에 행하는 작업으로서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설명이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 분석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하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목적이야. 지역 분석은 왜 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참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데 지역 분석에 대한 논리가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적 이용하고 가격 수준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돼요. 두 가지가. 근데 어느 지역이냐? 그 바로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죠. 이걸 대상 지역이다라고 줄여서 설명합니다. 그럼 지역 분석을 뭐 하는 거냐라 할 때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와요. 대상 지역은 말 그대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 너무 기니까 실제 시험은 대상 지역 또는 해당 지역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대상 지역 안에는 대상 부동산이 있겠죠. 근데 대상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대상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도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겠죠. 만약에 평가사가 우리 학원 건물의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다. 그럼 평가사가 학원 건물 평가하기 전에 물건 안을 벗어 들어와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쭉 조사하는 거야. 주변, 대상이 속해 있는 주변적. 근데 여기는 학원 건물 말고 다른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지역 분석은 뭘 조사하냐? 대상 지역 내 부동산들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 거야. 요게 키워드고 이 표준적 사용이 무슨 뜻인지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개념 정의가 다 돼 있어요. 감정평가 관련되는 법률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법률에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표준적 사용이란 말을 법률상 해석하면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이야. 구체적인 사항 보시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의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용도로 따졌을 때 이 주변 부동산, 주변 지역은 뭐죠? 주변 지역은 용도가 농업이죠. 축산업이에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야? 아니 이제 뭐요? 상업 지역이 되겠지. 그쵸? 평가사가 의뢰받아 쭉 보니까 표준 그 전부 다 상업용 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 내 부동산들이 무슨 용도로 이용하는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상태를 판정하는 것이 뭐죠? 이게 지역 분석의 목적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는 거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키워드가 뭐죠? 가격 수준.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가 장난칠 때 가격 수준과 가격이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이거 다른 말이야. 우리는 가격하고 가격 수준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뭘 판정하는 건 가격 수준을. 그럼 가격 수준이 무슨 말인지가 이것도 법률에 개념이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 주변 지역의 가격, 개별 가격 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묶는 거야. 묶으면 뭐가 나와? 평균 가격이 나와, 평균 가격.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에서 평균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를 평균적으로 얼마다 하는 경우도 범위를 정해. 여기 있는 땅값들은 제곱미터당 얼마에서 얼마 범위를 갖는다.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 분석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은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목적. 지역 분석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라고 답변하시면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까지.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아직은 11월, 12월까지 여기까지만 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이잖아. 조금 더 하면은 지역 분석이니까 분석할 지역이 있겠어, 없겠어? 지역 분석할 지역이 있어요. 대상 지역이 대상에 나옵니다. 분석의 지역의 종류.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책에는 없지만 용어를 우선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법률상에 무슨 뭐라 그러냐? 이걸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 이건 법조문 법률상 명칭이에요. 시험 문제 인근 지역 이렇게 나와요. 인근 지역은 뭐가 속해 있는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감정보가 목적물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인근 지역에서는 그럼 조금 저 구두상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에 속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은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직접 미칠까, 간접 미칠까? 아니, 대상 부동산 지역 인근 지역 품 안에 있다니까. 품 안에 있으면 직접 미쳐요, 안 미쳐요? 직접 미치지. 인근 지역이 변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가치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변하겠지. 그러면 인근 지역 안에 대상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 가치가 변할 거 아니에요. 가치 변화에 인근 지역 변화가 어떻게 미친다?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직접. 이제 잠깐 적지 마시고 책이 이걸 언제 다 적을 거 지금 굉장히 많어. 많은데 지금 판서를 지금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라고 방향만 제시해 드린 것이고, 나중에 줄 것은 기본소에 다 써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적지 마시고 저게 뭐냐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하실 것은 인근지역이라는 게 있더라. 대상부동 속해 있는 지역이다. 법조문. 근데 인근지역에 대상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겠지. 여기 다른 부동산은 많겠어, 적겠어? 근데 지역분석은 표준적상을 판정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인근지역 안에 모든 부동산, 인근지역 범위 내에 속해 있는 부동산 비교하면은 표준적 사항이 비슷할까 아니면 상이할까? 비슷한 거야. 표준적 사항 일반적 평균적인 이용 상태 판정하는 거랬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쭉 있어요. 그럼 인근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인 면에서 유사한 부동산들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상부 속해 있어. 그 인근지역 범위가 어디입니까? 하다가 쭉 저쪽으로 쭉 가봤어. 한 100m 쭉 가봤더니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아파트 단지하고 우리 학원이 건물 있잖아. 학원 건물 묶어가지고 인근지역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안 돼? 요 아파트 단지는 표준적 사항이 주거용이고, 우리 학교 속해 있는 지역은 표준적 사항이 뭐야? 상업용이야. 상업하고 주거용 용도상으로 유사해요? 아니, 완전히 상해.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할 때 주변을 조사하러 가겠죠. 그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조사할 때 쭉 갔더니 여기 아파트 도로 사이도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 도로가 경계선이에요. 이쪽 다른 인근 지역, 다른 인근 지역이 돼. 우리하고 법평가하는데 바로 옆에 한 10m, 20m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우리하고 묶어서 인근 지역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도로 한 몇 미터짜리 두고도 그쪽 보다 다른 인근 지역이고 여기는 또 다른 인근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표준적 사용을 통해서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내 부동산들은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동산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그렇게 넓겠어요, 좁겠어?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 인근 지역은.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의미는 이제 앞으로 좀 더 할 거다. 큰 주제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제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야 돼. 그럼 물건 자체로만 평가한 결과 보고서가 있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럼 다른 물건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첨가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높아져. 평가사는 충명적인 이제 음명이 대상 부동산 자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과 비교한 금액이 첨부돼야 돼. 그 대상 부동산 비교하는 다른 부동산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거를 사례 부동산이라 그래. 사례 부동산. 그래서 평가사는 용어를 한번 잘 보세요. 요 A라는 물건을 감정 평가하기, 대상 평가하기 위해서 대상 평가하기 위해서 사례 부동산을 최소 2개 이상은 선택해서 얘를 비교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사례 부동산이 앞으로 시험 때까지 많이 들어보실 건데 사례 부동산은 어디서 찾는 게 최선일까? 인근 지역에서 찾는 게 최선이야. 평가사가 조사해 보니까 대상 부동산 학원 건물이야. 그래서 똑같은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찾아봐서 이게 하나가 있더라. 근데 하나밖에 발견이 못한 거야. 이게. 그러면은 사례 부동산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되는데 평가사는 대상 부동산 객관적인 신뢰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은 수집해서 비교해봐야 된다 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근 지역 범위를 벗어난 다른 지역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을 필요가 있겠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야 돼요. 다른 지역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그럽니다. 왜 유사라 그랬을까? 어느 지역과 유사한 거야? 인근 지역과 이 정도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 지역이라 그래. 그래서 시험 우리 법률상 명칭에도 개념에도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대신에 특징을 논하다 보면은 유사 지역에도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응? 부동산이 움직여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해요? 아니잖아.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인근 지역이야. 근데 유사한 지역은 오로지 뭐를 찾기 위해서 선택한 거야? 사례 부동산 찾기 위해서 선택한 거죠. 유사 지역 안에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돼, 속해 있지 말아야 돼? 속해 있지 말아야 돼요. 법에 규정돼 있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야. 않는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대신에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사례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념 한번 볼게.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야.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럼 인근 지역과 유사한 용도적, 기능적 어떠다? 비슷한 지역이에요. 비슷한.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 안에 있는 인근 지역은 그 지역 변화가 대상 부동산에 영향 미쳐 안 미쳐요? 영향 미치지. 근데 자기 품 안에 있으니까 강도가 셀 거 아니야. 이거를 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유사 지역 변화도 대상 부동산 같이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줘. 영향은 줘요. 영향을 주는데 다만 인근 지역보다는 강도가 세요, 안 세요? 그렇죠. 약하잖아. 그럼 이거 직접이라 표현했으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평가사는 그래서 인근 지역이 수집한 사례 가지고 유사에 수집한 사례 가지고 대상 금액을 결정할 때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인근 지역이란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 유사에 속하지 않는 지역,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치역은 직접 미치고 유사 지역은 간접 미치고 두 지역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보니까 용도 기능에서 유사하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이제 인근 지역 사례랑 유사 지역 사례는 대상 부동산 감정 평가할 때 활용이 된다라는 식으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반드시 사례 대상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유사 지역이라고 명시한 것은 반드시 사례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그 인근 지역 안에는 사례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죠. 존재하는 지역,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럼 얘는 공통점이 있잖아. 그럼 공통점을 묶으면 하나의 큰 지역이 나와요. 이 큰 지역 뭐라 그러냐, 이거를 동일 수구권이다라는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동일 수구권. 오케이? 동일 수구권. 동일 수구권도 법률상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법률상 규정 나중에 하고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라고만 우선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사례 수집의 최연만큼. 그럼 평가사가 동일수권 범위를 정하잖아요. 사례를 꼭 어디서 찾아야 돼? 이 범위 내에서 찾아야 돼. 이 범위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서는 절대 대상 부동산 비교해서 사례 부동산 수집하면은 안 됩니다. 사례 수집의 최연만큼 가이드를 쭉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분석 대상으로 몇 가지를 공부한다? 3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여기까지 아시면 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인지 평가가 가격 수준이 나오면은 평가에서 물건 자체를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개별 분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별 분석은 지금 하지 마세요.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 뭐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더 하면 뭐 책만 지저분해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방향만 말씀드리겠어요. 대신에 이제 단어가 있어. 단어들 프린트 있죠. 7번 한번 볼까요? 7번의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우산을 판단하여 이에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작업이 돼. 맞죠? 대상 지역 내 표준적 사용 가격 제대로 돼 있어요. 8번에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 특성이 대상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래. 이건 무슨 지역이라 해야 돼? 아니, 그 유사 지역이라 해야 되지. 그 속한 지역 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근데 개념상 유사 지역을 설명한 거지.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영향 미치잖아. 그래서 이거는 유사 지역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속한 지역을 바꾸셔도 되고, 납작 따서 하나 바꾸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8번은 X가 돼요. 9번은 동일수권이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 유사 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인 범위래요. 맞죠? 이거 두 가지 포함하는 공간 범위가 동일수구권. 이렇게 나왔어요. 10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이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 최유 사용을 판정한대. 그건 X예요. X. 바뀌었어요.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 바꾸셔야 돼.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 상태를 판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과 개별을 바꾸시면 돼. 서로 체인지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 문제를 만들었지만 설명 안 하도록 하겠어요. 왜 그런지. 하도 설명이 책이 안 돼 있어서 더 하면은 뭐 책만 지저분해지고 어쨌든 큰 주제 중에 지역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공부할 방향은 이런 거다. 정도만 아시고 되고. 근데 책이 112페이지에 이제 3방식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거는 전략과 전술을 굉장히 잘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만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어요. 예.